매장들의 단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창업비, 높은 고정 지출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세 번째 단점은 사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매장은 큰 돈이 들어가요. 어떤 매장은 10억 넘게도 이제 돈을 투자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창업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은 십시일반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투자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믿고 맡겼더니 운영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업종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안 뽑히거나 사람 관리를 못하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예를 들어서 엑시트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떡하나? 큰 매장 누가 관리하지? 뭐 새로 급한 대로 다른 투자자가 와서 하거나 알바 채용하듯이 새로운 점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운영을 하면 이제 매장이 자연스럽게 망가지죠. 다른 투자자들도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매장은 이미 나락을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점장이 알바처럼 이제 채용된 점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그 매장 안에서 이제 병장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요, 이 병장을 내치지 못합니다. 얘 아니면 대안이 없거든요. 이 시설업에서의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데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소형 매장한테도 대형 매장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관리 잘하는 중소형 매장 사장이 대형 매장을 폐업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는 거죠. 저희 대표님이 또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500원 매장이 되는 대형 매장. 대형 매장 하면 500원이 바로 떠오르는데 이게 뭔가 공식처럼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과 수요 때문이거든요. 이게 내가 200대 매장을 하는데 시간당 뭐 1,000원, 1,200원 받아도 사람이 차고 막 매장이 바빠요. 그러면 500원을 칠 이유가 1도 없죠. 내 살 깎아먹겠는데 왜 치겠어요? 내가 큰 돈을 들였는데 PC는 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사람 어떻게 해서든 앉혀놓고 음식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대형 매장을 했기 때문에, PC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PC 대비 손님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이제 당연히 내려간다. 그래서 손님 수요를 늘리지 않는 이상 가격은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현실은요, 가격을 쳐도요 사람이 안 차요. 지금은 중형 매장만 가도 친구랑 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외에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을 뺏고 뺏기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0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금을 안 받아요. 아예 안 받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전쟁한답시고 빵원을 치기도 하는데, 빵원을 쳐도 만석은 못 채웁니다. 실제로 그게 궁금하시면 빵원을 한번 쳐보세요. 만석 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알리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그냥 1,200원 내가 받아도 1,200원에 할 사람들까지 500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그냥 손해만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 2주, 3주 하다 보면 현자 타임이 오죠. 아, 내가 손해만 봤구나 하면서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요 사람이 안 찬다고 하는데 만약에 차도요, 차도 문제예요. 차도 사람이 차면 수익은 안 나는데 사람을 더 써야 돼요. 인건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100대 규모로 200원 유료 차감 정도를 하는 이제 500원 매장이 있는 거죠. 그 매장 평균 가동률이 40%가 나오면 매출이 한 3,700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100대 규모로 유료 차감 없이 1,200원을 받는 매장이 가동률 40%가 나오면 월 매출 6,000 이상은 무조건 찍습니다.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순수익은 2배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인건비를 똑같이 많이 썼는데 한쪽은 매출이 좀 덜 나온 거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수익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00원에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수요가 누굴까요? 학생이죠.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학생들은 엄청 시끄럽기 때문에 이 시끄러움으로 인한 매장 이미지가 딱 박히는 거고, 성인 장타 손님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그게 불편해서 다른 매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또 학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오후 시간에 요란하게 몰아치고 금방 빠져버려요.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코인 노래방도 가야 되고, 요란하게 몰아치고 그냥 갑자기 싹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낮에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어요, 학생들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빠지고 좀 한가해지네. 그리고 이제 10시가 딱 돼서 청소년이 아예 다 빠지고 나니까 너무 이제 휑한 거죠. 이 성인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에는 또 이제 휑한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500원을 치는 매장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못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간다 그러면 그 500원 치는 매장의 사장님이 그렇게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5, 6년 전만큼 대형 매장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우리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의 목표는 뭐죠? 돈 버는 거죠. 돈 벌려면 가성비 있는 창업으로 빠르게 원금 회수를 하고 원금 회수 끝나고 내가 편하게 돈 벌어야 돼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는 이 싸게 창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PC방이라 하면 시설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경쟁력 있게 간다는 거는 내가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할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아낄 곳에는 아껴야 되고 비율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테리어, PC방이 인테리어 좋다고 막 휘황찬란하다고 인스타 핫플이 되는 거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그냥 3년 뭐 한 5년 그 정도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트렌디해 보이는 정도의 그런 인테리어, 그런 정도가 되면 되고, 그 기간까지 좀 노후되지 않는 그런 자재들로 좀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보면 인테리어 평당가가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마감재를 굉장히 저렴한 목재나 필름, 도배 요 정도로만 이제 인테리어 마감을 해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서 거기서 그나마 남겨먹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 못 가죠. 한 1, 2년만 지나도 굉장히 노후된 매장으로 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 반대로 또 비싼 곳은 평당가를 120만 원 이상, 140, 160까지도 받는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싼 자재와 높은 퀄리티로 시공을 해주죠. 중요한 건 인테리어 퀄리티 높으면 사장님은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적절한 수준에 내가 필요한 만큼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가성비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낀 그 이미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긴 좋구나. 그래프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요. X축은 인테리어 이제 투자비가 되겠죠. 투자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손님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손님이 느끼는 만족도가 한 요 정도 투자했을 때는 최고치에 달아요. 근데 더 투자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그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과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부분이 그래요.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PC도 그렇고, 그거를 비율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레버리하려면 또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부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내용 정리해 봤고요. PC방 창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